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러온 사장님 잔입니다. 네, 이번 주 마우스 5회, 6회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박수 먼저 치고 갈까요? 네. 우리 복층살롱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지난 3, 4회를 보고 나서 우리 네. 리뷰를 보고 나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 새로 들어온 입주민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6회를 보고 나면은 저희가 저번 리뷰에 했던 이야기들이 뭐 거의 대부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댓글 쓴 거 이제 슬슬 지워서 나가지 않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5회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땡 틀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숲을 보는 복층살롱입니다. 저희 사실 그동안에도 맞춘 거 많은데 뭐 펜트하우스 때도 시즌 1 13화에서 심수련 죽고 오윤이 배신한다 이런 거 다 맞추고 가끔 크게 틀려서 그렇지. 그럼 이제 한번 5회 6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6화 시작 이렇게 했죠. 신부님이 죽으면서 동시에 이제 필구가 팔을 벌리는 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면 이제 범인은 필구다 라고 해도 뭐 되겠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들이 있었죠. 너는 다 틀렸다. 내가 지금부터 신이 될 것이다. 네가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처리하겠다는 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첫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클로징도 엄청 좋았어요. 마지막 클로징이 이승기가 깨어나고 이렇게 걸어가서 새를 가지고 바로 죽이면서 어린 시절에 그 유치원 때 뭐 그 쥐를 잡아서 뱀한테 넣는다든지 아니면 토끼를 잡아가지고 죽인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재웅과 정발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동일인물이라는 거를 밝히는 씬이었죠. 맞아요. 하나의 연출 기법인 거죠. 시작과 끝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 해서 필구가 정발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이래도 조금 의심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리뷰가 사실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진행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5회에서 6회 전반적으로 이 정발음의 비중이 좀 적었었죠. 이게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이승기 너무 분량 적은 거 아니냐. 이승기 이렇게까지 분량이 적을 수가 있냐, 주인공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몇 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알겠어, 연출인 거 알겠는데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불만을 토로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6회 끝까지 보고 나면은 확실히 이거는 의도된 연출이었다는 거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정발음이 범인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회에서 제일 큰 이야기 이거였죠. 한국인을 납치한 범인을 잡기 위해 방송을 하는 거 요거였는데 4회에서 끝날 때 마지막에 이승기가 어둠 속에서 뭐 음성 변조를 하면서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끝이 나면서 그때 이제 멘붕이 오고 와 이렇게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회 시작하자마자 이게 가짜로 하고 있다는 게 나오면서 한 번 더 낚였죠. 5회 딱 시작하자마자 작가가 의도했던 덫을 그대로 물어버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홍주랑 고무치랑 그리고 친구랑 그리고 정발음 이렇게 4명이서 이제 가짜 영상을 만들기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범인에게는 연락이 없고 방송은 진행을 해야 되고 가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가짜 영상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 문제가 됐었던 게 이 가짜 영상 그리고 범인이 먼저 보낸 USB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무치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게 그놈이 짜놓은 판에 빠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판을 만들기 위해선 범인이 경찰들이 가짜 영상을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영상이라고 가짜 방송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6회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토론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발음이 범인이면 모든 게 수월하게 흘러가요. 왜냐면 보니까 애당초 이 짝퉁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 자체가 정발음이에요. 애초에 고무치에게 이 영상을 만들자, 그 자신의 업적에다가 더럽히게 된다면 아마 그거에서 분노해가지고 아마 범인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낚시를 하자고 애초에 던지는 게 정발음이란 거죠. 그 영화 나는 살인범이다처럼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정발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아이를 준비한 것도 정발음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정발음이 딱 준비하기가 좋았다, 이렇게 가짜 아이까지 써서 찍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으니까 범인도 가짜 아이를 써서 만든 영상을 또 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정발음의
그런 계획 중 하나였고, 고무치가 말한 대로 이 판에 뭐 빠져든 거고요, 경찰들은. 네. 그리고 또 사물함에 증거품 바꾸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13번 사물함에 넣었는데 14번 사물함에서 꺼냈다, 요 장면. 그리고 14번에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꺼내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발음이 하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부 그냥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이 5회에서 나왔던 이 범인의 살해 동기, 이게 고무치의 얘기에 따르면은 단테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악,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 네. 하면서 이제 뭐 동화까지 끼워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원래는 신이 말한 이 7개의 죄악대로 네. 살아가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이 7가지 죄악에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오늘 필구가 6회 처음에 말한 대사에서 보면은 왜 그런지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필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말을 듣고 따른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의 말을 듣고 따라서 착하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내가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내가 벌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필구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정발음이 범인이게 되는 거고, 그 필구가 7대 죄악을 이미 행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거는 이미 6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14회 정도가 남았잖아요. 아, 네네. 14회 동안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신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범인이 해야 되는데 이제 7대 죄악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뭐 10계명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아마 다음 회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에 있는 뒷이야기들, 그리고 네네. 정발음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고무치가 그 정발음과 같이 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대 죄악 이야기로 해서 이미 연쇄살인은 끝났는데 네네네. 또 사건이 일어나야 지금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10계명이 아마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정발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민트 냄새가 났다, 이런 얘기도 정발음이 했었고, 네. 범인은 왼손잡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죠. 네, 왼손잡이라고 했던 거는 그 정발음이 맞닥뜨렸을 때, 그 자기가 대치했을 때 만났을 때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국이의 그 옷을 교도소 안에 있는 성당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거기다 왼쪽에서 왼손으로 해가지고 꽂은 각도를 만들어서 일부러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냥 다 정발음의 증언들이라면은, 정발음이 범인이면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엮일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오늘 오봉이가 보여줬죠. 나 싸울 때 그 사람 왼손잡이 아니었어요, 오른손잡이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 봐라 라는 식으로 정발음의 얼굴을 한번 타이트 잡아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칼로 이렇게 왼팔을 그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침을 삼키는 장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타이트를 한 번 더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출들이 모두 정발음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그런 연출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봉이가 정발음에게 범인의 왼팔에 상처를 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하겠다고 하고 사실 전하는 씬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정발음이 중간에서 그거 커트한 거죠. 커트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정발음이 지금까지 혼선을 주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냥 오롯이 원래대로 다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그런 식으로 정발음 얼굴을 타이트하게 잡아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발음이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증거들도 이제 5회 6화에 더 추가돼서 나왔었는데, 가장 확실한 건 요거였던 것 같아요. 6화의 대사죠. 6화에서 성유한이 성지은에게 하는 대사가 있었죠. 예. 알고 계셨죠? 아들이 살인마라는 거.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너 진짜 아들이 살인마인 거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성유한이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혹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유한이 그 씻고 나서 민트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빨랫감을 보고 나서 피가 묻은 걸 보고 성지은이 한번 그 운전해서 가다가 한번 심쿵한 그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유한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 장면이 무너지는 거는 6회 초반에 그 정발음과 성지은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 성지은이 정발음을 보고 나서 그 뛰쳐나가면서 밖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고 필구를 죽이려는 장면이 회상되고, 그러고 나서 내뱉는 대사가 그때 죽였어야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정발음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렇죠.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바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장면을
위층에서 성유한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유한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지은과 그 정바름이 모녀 관계라는 걸. 모자 관계겠죠. 그리고 하나 더 증거가 나온 게 성유한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갖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불에 태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그 전부터 성유한이 지금 정바름을 의심하고 쫓고 있다는 사실은 6화에서 정바름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인데 그래서 정바름의 머리카락 같은 거 아마 성유한이 구했을 거예요. 왜냐면 성유한이 정바름을 따라다니는 씬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정바름의 그런 머리카락 같은 거는 수월하게 구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오늘 나온 장면 중에 성유한이 구치소에 왔었다. 의무실에 왔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괜히 간 게 아니라면은 한서준의 DNA를 좀 얻으러 간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한서준과 정바름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성지은이랑 정바름을 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리뷰 중에 그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성요한과 성지은이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정바름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봐라 성유한 성지은 아들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성지은과 성유한은 다 큰 사진입니다. 맞아요. 어릴 적 사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정바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진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갓난 아이가 정바름이라고 당연히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성유한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 리뷰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대로 하면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성인이 된 사진, 아예 갓난아기 때 사진 이렇게 두 장을 보여줬다는 건 연출팀이 다분히 의도를 갖고 보여줬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서준의 아들이 정바름일 수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출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도 안 놓치고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연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괜히 그런 두 사진을 쓸 리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럼 성유한이 왜 할머니 쫓아갔냐 이 얘기를 분명히 저희가 저번 시간 리뷰에서 했는데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난번 리뷰를 보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걸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의문을 가지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지난 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성유한 집에 할머니가 가서 사진을 보고 이걸 가지고 아 우리 총각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주고 있는데 성유한이 사진이 없어진 걸 보고 다급하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급하게 쫓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성유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바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정바름에게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쫓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이 사진을 봤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야 성유한이 할머니가 정바름이랑 친한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바로 그냥 빠바박 밝혀졌죠. 그 지하실 비밀의 방에 이미 할머니랑 정바름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성유한이 갖고 있다는 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바름이 그 사진을 봤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행동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를 파파라치처럼 찍어가면서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유한이 할머니를 쫓아간 이유는 충분히 개연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도 좀 당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유한이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한서준 3세라고 얘기한 씬이 있어요. 그 성지은이 성유한한테 뭐 너도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성유한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서준 3세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얘가 한서준 아들 맞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5회에서 나왔던 씬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5회에서 성유한이 한서준의 아들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씬이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해주고 용감한 시민상을 치국이가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장면인데 근데 이거는 성유한이 진짜 한서준의 아들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가 한서준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고무치가 찾아온 일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기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도 내가 낳은 아이가 한서준 3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외적으로 한서준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하나 더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예고편에 나왔던 그 홍주의 장면이죠. 아, 예. 홍주가 6회에서 보면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면서 약간의 근심 표정, 그러니까 이게 성유한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한서준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한서준의 아들인 성유한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로써 정발음을 그 망치로 내려치고 살인범이라는 그 낙인이 아예 찍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찍힌 순간 홍주는 이제 살인마의 제3세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거를 똑같이 홍주가 겪고 홍주의 아이, 그러니까 성유한의 아이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연출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오봉이는 왜 오늘 112가 아니라 정발음 그리고 고무치한테 전화했을까? 이거는 처음에 그 성당으로 찾아갈 때 택시 안에서 할머니 사진에 나오는 촛대를 보고 나서 아, 다른 성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아, 그런 촛대 많아요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이 얘기한 거를 그냥 무참히 묵살시켜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하나 생긴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정발음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정발음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불신이 생긴 상태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경찰은 이제 고무치밖에 없죠. 그래서 고무치에게 전화를 했고 고무치가 이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고무치를 부른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발음의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상황에서 성유한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정발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경찰이 왔더라도 그 옥상에서 그 성유한이 자신을 내려치는 장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고무치가 온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정발음은. 예. 쓰러져 있는 정발음과 고무치의 총에 맞고 쓰러진 성유한 둘을 타이트로 잡아주면서 정발음은 뭔가 웃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성유한은 눈물을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끝이 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를 좀 몇 개 찝어볼까 하는데 이런 의문이 하나 더 남죠. 왜 성유한이 정발음을 그렇게 쫓아다녔냐. 네. 이런 의문이 남는데 사실 이것도 저번 리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하긴 했어요. 저희가 그때 예상하기로는 이 성유한과 정발음이 과거에 서로 얽혀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냥 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얘기해보자면은 정발음이 어린 시절 성유한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유한의 진짜 엄마인 그 연구원과 뭔가 얽혀있는 사건, 그 죽음에 얽혀있는 사건에 정발음이 좀 얽혀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 엄마의 죽음에 얽힌 정발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성유한이 쫓아다녔다 라고 하면 이건 조금 말이 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오봉이가 성유한에게 했던 그 대사가 있죠.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 아, 그렇죠. 병실에서 얘기한 건데 요거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유한이 범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출한 대사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성당에서 만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정발음이 범인이라는 게 드러난 순간부터 이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럼 과거에 어떤 서사에 또 이제 성유한이 얽혀 있을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리뷰에서 얘기했던 오봉이의 서사에 대해서는 아직 풀린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음 편 예고해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지금 이제 출소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오봉이의 서사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성유한과 뭔가 또 언제 마주치는 그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 또 과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스러운 죽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니얼 리와 성유한의 친구죠. 예. 데니얼 리와 성유한의 친구는 단테 7대 제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은 없죠. 근데 뭐 그거에 따르면 할머니도 상관없이 방해돼서 죽였으니까 아마 여기 데니얼 리나 성유한 친구도 아마 그냥 방해돼서 죽였을 수가 있는데 데니얼 리 같은 경우에는 한서준과 관계된 뭐 유전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에 얽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렇죠. 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왜 거기서 성유한이 거기 뭐 보트를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빠뜨리는 장면을 연출했는지, 왜 시체 유기를 성유한이 했는지 요것도 이제 조금 궁금하겠고요. 그리고 성유한의 친구는 성유한이 데니얼 리와 있었던 그 일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성유한 친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유한을 끌어들여서 얘를 범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친구를 미리 없애놓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유한의 친구를 죽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고무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바름이 범인이고 한서준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아봤어요. 네. 예. 오늘 가장 그 충격적인 장면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6회 필구가 처음에 등장하는 십자가 목 형태로 해가지고 독백했던 장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승기가 새를 죽이면서 아 이제 조용해졌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확실히 범인이고 한서준 아들일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사실 틀려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재밌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뭐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돼요. 앞으로 14회가 남았는데 이 14회 동안 얼마나 흥미롭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드라마 하는 날에 같이 드라마 보면서 수다 떠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드라마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드라마도 같이 보고 끝난 후에 조금 더 후토크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뭐 여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각자 의견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서로 재밌게 드라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브 일정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커뮤니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을 해주시면 일정이 뜹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